자, 9번.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맞는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1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자, 일단 뭐라고? 여기까지 끊어보자.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예요. 그죠? 뭐라고? 두 개의 징역형. 그래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일 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나와 있는 원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봐도 그래. 그죠? 쪼잔하게 씨발 해주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해주지.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맞는 얘기야. 답은 1번 체크하면 되고, 정답이 아닌 것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볼 건데 지금 2번, 3번, 4번을 보니까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공부를 좀 먼저 도표로 해갖고 좀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화면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자고. 자, 봅시다. 일단 내가 여기다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죠? 요 세 개를 갖다가 지금 제가 요건을 적어봤어요. 요건. 법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타이프 친 거야.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선고를 유예를 하냐면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바로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기간은 몇 년? 자, 최대 2년까지예요. 그죠? 그 기간을.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어. 그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에 대해서 보자고. 자, 깨끗하게 하고 먼저. 자, 가석방은, 자, 봅시다. 일단 징역이나 금고에 갖고 지금 집행 중 깜빵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깜빵에 있는 경우인데 얘가 이제 하도 뭐 이제 착한 척 하는 거야. 막 열심히 일하고, 그죠? 착한 척 하고 반성 많이 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 눈가리에 많이 띄었나 보지. 근데 이제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면은 2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유기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게 되면은 또 가석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석방의 기간을 10년으로 받고 유기 같은 경우에는 잔형기로 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법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좀 보자고. 법률 효과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행정처분 관련된 건데 한번 같이 보자.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잠깐만. 선고유예죠.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3개가 가능해요. 3개.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3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것도 임의적이야. 근데 역시 요것도 임의적이죠. 선고유예에서 보호관찰을 할지 말지는 임의적인 거고, 집행유예에 있어서도 뭐예요? 바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것을 할지 말지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판사의 재량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법률 효과에 있어서는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무사하게 유예기간을 마치면은 면소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사하게 잘 그 유예기간을 마치면. 그 다음에 가석방 같은 경우에도 얌전하게 일 안 저지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형 집행 종료로 간주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 요거 한번 보셔. 예? 되셨나?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뭐 설명할 거 있나? 그리고 특이할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고? 집행유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넘버1, 넘버2, 넘버3 3개가 가능하고,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오로지 보호관찰 하나밖에 안 돼. 되셨나? 그리고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필요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 자, 그러면 요 정도 정리하고 또 문제를 가보자. 자, 보자고 이제 문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자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선고 유예하는 거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자,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된다 그랬었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서 가능한 거지 선고유예에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밖에 안 된다 했잖아 내가. 보호관찰 하나밖에. 다시 가봐.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하나밖에 안 돼. 집행유예일 경우에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세 개가 가능한 거고, 세 개 중에 하나 가능한 거고, 그죠? 요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 요게 바로 선고유예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죠? 되셨나? 자, 그러면 다시 또 문제로 가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어쩐다는 거야? 그래서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뭐만? 보호관찰만 된다는 거야. 사회봉사 안 되고, 수강명령도 안 돼. 그래서 사회봉사, 수강명령까지 가능한 거는 집행유예죠? 여기다 좀 적어봐, 그러면. 여기다 집행유예 이렇게 적어놔. 되셨나? 자, 되셨고, 이제 3번에 가보자. 자, 동그라미 3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거 큰일 나죠? 집행유예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놈이 그죠? 유예기간 중에 고의범죄만 해당돼요. 과실범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되셨나? 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은 자, 어떻게 된다고? 자, 과실은 제외되는 거야. 고의범죄에 대한 저지른 것만 바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바로 집행유예 선고를 효력을 잃는다. 이거 좀 알아두셔. 그래서 여기 별표에나 이거 동태 눈깔이 하면 이거 틀리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받은 놈이 그죠? 만약에 죄를 저질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해당 사항이 있고 과실범죄 저질렀을 때는 그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보자 이제. 자, 4번 봅시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자, 요거 가석방 얘기죠? 무기형은 20년. 요거 기억나죠? 공부한 거. 그죠? 무기형은 20년이라고 했었잖아요. 유기형은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죠? 여기다 3이라고 적어 놓으셔.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가 있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무기는 얼마?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얼마? 3분의 1이야. 예, 좀 알아두셔. 자, 요렇게 해갖고, 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도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여기, 예. 지금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요건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예? 벌금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 하는 건다는 거, 요건.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야. 그죠? 숫자를 잘 기억해놔.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돈은 얼마다? 얼마? 5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500만원 이하라는 건 500만원도 돼, 안 돼? 이하라는 말은 된다는 거야, 500만원도. 되셨죠? 자, 가석방 같은 경우에 보자고. 무기는 얼마? 20년이야지 돼. 그러니까, 만약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놈이 가석방을 받고 싶으면은, 얼마를 깜빵에서 썩어야 돼? 20년을 깜빵에 썩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형기의 얼마? 아까 시험 문제 나왔었죠? 형기의 얼마? 3분의 1이야. 3분의 1은 넘겨야지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 좀 해드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행정처분으로서 뭐만 가능하다? 보호 관찰만 가능해. 자, 요 부분이 집행유예와 다른 차이점이 이거야.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3개가 가능해. 예? 요 2개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이야. 되셨나?
그 다음에 가석방은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됩니다. 필요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시험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자, 그 유예기간을 무사하게 마치게 되면 얌전하게 해갖고 일 안 저지르고 잘 마치면은 자,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면소로 간주하고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 무사하게 별 일 안 저지르고 무사하게 잘 지내면 형 집행을 종료로 간주한다는 것도 알아두셔. 되셨나? 그래서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죠?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 문제로 가보자.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한다? 정답 맞는 거는 1번 체크하시면 돼. 1번은 요거 판례 얘기죠? 그죠? 예,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